폭탄 사격 게임의 마지막을 장식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게임 개발의 끝은 없습니다. 항상 개발해 놓고 보면 부족한 점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 다듬어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듬을 수 있도록 유니티 엔진의 사용법을 우리가 잘 익혀야 되겠고, 또한 더 중요한 부분이 게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설계하고 기획하고 구현할 수 있는 게임 프로그래밍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C샵을 기본으로 배워야 되고, 그 C샵 위에서 돌아가는 유니티 프레임워크를 또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 게임은 거의 만들어졌으니까 이 게임의 스타트와 그다음에 종료하는 부분, 피니시하는 부분 쪽을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씬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죠. 씬을 만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씬즈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크리에이트로 가서 여기에 있는 씬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트라는 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스타트는 당연히 스타트하는 씬이 되겠고요. 이 스타트 씬을 위해서는 그림이 하나 필요하겠죠. 우리가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 하는 여러 인공지능으로 그리는 그림을 사용을 해 봤는데, 우리 경험을 바탕을 해보면 의외로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생성기가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희망하는 거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지금 들판이잖아요. 자, 들판에서 폭탄을 발사하는 대포.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날아다니는 비치볼. 그 다음에 디지털 아트로 하라고 할까요? 디지털 아트.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데, 만들어 봐서 좀 괜찮은 것들을 우리 시작 화면의 이미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시작 화면의 이미지는 몇 가지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우리 쪽에 좀 맞기는 하네요. 요걸 한번 써볼까요? 자, 요거를 다운로드를 해서 하는데, 다운로드 할 때 파일 양식이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자, JPG로 오면 좋은데 JPG로 오지 않고 JPIF, 현재 이 포맷은 JPIF라서 유니티에서 지원하는 포맷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JPG로 바꿔야 되니까 오른쪽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start.jpg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형식도 바꿔야겠네요. 자, jpg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유니티 쪽에다가 얘를 이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데, 일단 SS로 이제 돌아가야겠네요. 돌아가서 자, 스타트라는 걸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타트 화면에 쓰기 위해서는 UI의 이미지로 넣는 게 편하죠. UI 이미지를 넣겠고요. 자, 캔버스는 이런 모양을 이제 가집니다. 가지고 여기 이미지에 보면 소스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얘를 끌어다가 스타트를 이제 집어넣고요. 얘는 너무 작기 때문에, 자, 이걸 클릭을 하면 원래 해상도가 나옵니다. 1024 곱하기 1024가 되기 때문에 원래 해상도 1024 곱하기 1024로 집어넣고요. 이게 우리 스크린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이걸 한번 이동을 시킵니다. 꽉 차도록 할까요? 꽉 차도록 적당히 이런 정도로 꽉 차도록 만들었습니다.
뭔가 이제 꽉 찬 느낌의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글씨를 써서 이제 스타트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는 또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타트 게임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자, 눌러서 크리에이트 가서 시업 스크립트 하는데, 이번에는 스타트 게임이라는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자, 스타트 스크립트라고 이제 게임을 만들었고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야겠네요. 자, 엉뚱한 게 지금 클릭이 됐으니까 스타트 게임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씬을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씬을 바꾸려고 하면 유징 이용해서 유니티에 보면 유니티 엔진에 씬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씬 매니지먼트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에서 일정 시간 후에 씬이 넘어가도록 해야겠죠. 씬이 넘어가도록 해야 되니까 여기에 우리가 인보크를 합니다. 인보크는 이제 언급이니까 함수를 하나 호출하는 겁니다. 언제 호출하는지는 우리가 필요한 시간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자, 퍼블릭으로 플롯을 하고요. 얘는 스타트 타임이라고 하고 30초를 설정을 합니다. 그럼 30초 뒤에 게임이 저절로 스타트 되도록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스타트 캐논 게임이라 할까요? 캐논 게임이라는 걸로 이름을 정해 놓습니다. 그럼 이 이름을 다시 호출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이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씬 매니지먼트를 갖고 왔기 때문에 씬 매니저가 있습니다. 씬 매니저에 보면 로드 씬이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호출하고 싶은 씬을 적어주면 됩니다. 어떤 건가는 우리가 씬을 봐야 되니까, 씬에 보면 캐논 파이어라고 하는 씬이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안전하게 가려면 요거 복사해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30초 후에 게임이 시작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게임이 시작되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SS로 가면 스타트 게임이라는 게 있고요. 이 스타트 게임이 현재 스크립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딘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제일 만만한 건 이벤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벤트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스타트 게임이 뜨고, 30초는 너무 길다고 하면 한 5초 정도 할까요? 5초. 자, 5초를 넣으면 5초 뒤에 게임이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만든 이제 대포 게임이 진행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자에게 더 정보를 주려면 그 캔버스에 가서, 자, 여기 UI, 아까 이미지 했으니까 텍스트를 또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로고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요. 요 로고는 이제 영어로 써도 되는데 한글로 쓸 수도 있죠. 한글로 쓰고 싶으면, 자, 여기 들어가서 폰트가 있고요. 요 폰트 밑에, 자, 우리 폰트 만든 게 있잖아요. 요 폰트 밑에 맑은 고딕이 있으니까 얘를 선택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선택을 해서, 자, 이쪽에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할게요. 잘 안 보이는데, 맑은 고딕에 폰트 에셋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한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비치볼을 맞추는 대포 게임. 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름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렬도 뭐 가운데 정렬, 그다음에 중간 정렬을 할 수가 있고, 색깔도 뭐 여러분 원하는 대로 뭐 빨간색, 파란색이 더 좋겠네요. 파란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진하게도 되고요. 크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있고, 폰트도 작으면 이제 큼지막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이름을 또 크게 해서 표시를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그 버튼을 다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캠퍼스에 가서 UI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버튼 눌러주고, 자, 얘는 스타트 버튼입니다. 이름을 자, 스타트 버튼이라고 하고, 자, 스타트 버튼 밑에 가면 또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폰트 에셋이 기본적으로는 영어가 뜹니다. 뭐 우리가 좀 전에 한 것처럼 한글을 맞춰줄 수 있는데 이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이걸 방지하고 싶으면 에딧에 가서 프로덕트 세팅에 가면 텍스트 메시 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팅이 있는데 얘를 맑은 고딕으로 바꿉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맑은 고딕이 이 프로젝트 기준에서는 먼저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하고 싶어서 바꿔봤고요. 맑은 고딕을 한 다음에, 자, 여기는 게임 시작 이란 이름을 적게 되고, 좀 더 진하게 할까요? 하고 위치를 원하는 대로 바꿔줍니다. 자, 이게 잘못 갔고요. 버튼 자체가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글씨를 움직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보이게 되고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하는 일을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 버튼으로 가면 여기에 메시지 핸들러가 있습니다. 온클릭이란 메시지 핸들러 있으니까 여기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추가해주는 거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할 함수, 호출할 함수를 이제 정해주는 건데, 일단 스크립트에 있는 건 안 되고요. 에셋에 있는 건 다 스크립트니까 이건 안 되고, 얘가 실행한 결과인 오브젝트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스타트 게임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이벤트 시스템에 들어가 있죠. 이벤트 시스템을 원클릭 쪽에 오브젝트에 갖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함수가 이제 스타트 게임으로 뜨게 되는데, 우리가 찾는 스타트 캐논 게임이라는 함수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자, 스타트 캐논 게임이라는 거를 하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퍼블릭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웹에서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을 집어넣어서 외부에서 접근이 되도록 합니다. 그럼 이번에 눌렀을 때 이제 스타트 캐논 게임이 있기 때문에 요 이벤트 시스템은 이제 5초 기다리지 말고 넉넉하게 이제 30초를 기다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3초 기다려서 가면 게임 시작 누르면 바로 게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게임이 다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게임을 피니시를 해야죠. 피니시 해야 되니까 크리에이트에 가서 씬을 피니시 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 줍니다. 자, 피니시 하는 씬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피니시 하는 씬을 만들려면 우리 아까 빅 만들었던 데 가서 다시 한번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쓰면 더 잘 나오는데 한글로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굿바이 캐논, 자, 디지털 아트 이렇게 하면 뭔가 빙에서 우리 목적에 맞는 그림을 이제 그려주고요. 프롬프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간단한
글들을 이제 써주면 좋은 그림이 나올 텐데 요 그림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자,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이제 모르겠지만 이번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얘도 다운로드 받는데 JPG로 오지가 않네요. 이번에도. 자, JPG로 오지가 않아서 얘도 파일 한번 열어봅니다. 열어서 오른쪽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얘는 굿바이 캐논으로 저장하는데 파일 형식은 유니티가 읽을 수 있도록 JPG로 만들어 줍니다.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아까처럼 SS로 이제 갖고 옵니다. 굿바이 캐논을 갖고 오고요. 자, 얘가 이 씬에 대한 UI로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UI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얘는 굿바이 이미지입니다. 자, 굿바이 이미지인데 여기에 소스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걸로 소스 이미지를 집어 넣고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그림 크기가 1024니까 1024로 다시 맞춰줍니다. 조금 더 이제 올라가서 좋은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얘가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아까처럼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어서 자, R을 누르면 다시 게임이 시작되는 거고 X를 누르면 게임이 종료되는 기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UI로 이미지를 적어줘야 되겠고요. 이미지가 아니고 텍스트를 적어줘야죠. 자, UI로 가서 텍스트로 이제 적어주는데 얘는 코멘트라고 하겠습니다. 사용자한테 조언을 이제 해주는 건데 우리가 아까 이 폰트 SS는 맑은 고딕으로 바꿨으니까 이제 그냥 텍스트를 갖고 오면 한글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R을 누르세요. 아니면 X를 눌러 종료하세요. 요걸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진하게 한번 가고요. 그리고 이건 흰색으로 가도 되겠어요. 배경이 어둡기 때문에. 자, 가운데 정렬, 세로로도 가운데 하고, 그리고 얘를 좀 더 길게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얘를 더 밑으로 갖고 와서 사용자에게 이제 정보를 주겠습니다. 실행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를 넣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거의 다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R을 누르면 다시 시작을 하고 X를 누르고 종료를 하려면 다시 여기에 합당한 스크립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니시 게임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또 하나 만들어 봅니다. 크리에이트로 가서 자, 피니시 게임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만들고요. 이 스크립트도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실행이 안 되고 이 스크립트를 하이라키 쪽으로 가서 오브젝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시스템에 집어 넣겠습니다. 그럼 이벤트 시스템에 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이벤트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피니시 게임으로 갔고 이 피니시 게임을 프로그래밍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자, 유니티 엔진 밑에 자, 씬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이 씬 매니지먼트를 이용해서 씬을 이제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업데이트해서 하겠습니다. 바로 종료하지 않을 거니까 스타트에서 뭐 특정 시간 되면 종료하라 마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업데이트해서 키보드 입력을 받아주면 됩니다. 키보드 입력 받아서 만약에 인풋에 getKey 다운을 한번 해볼까요? getKey 다운 한 게 이번엔 키코드에 R이라고 하면 자, R을 누른 겁니다.
자, R을 눌렀다고 하면 게임을 다시 시작을 해야죠. 게임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아까 스타트 게임에 나왔던 씬 매니저의 이 코드를 갖고 옵니다. 자, 코드를 갖고 오고 만약에 이제 끝내고 싶으면 자, 인풋에 키다운해서 이번에 S 아니고 X로 이제 갑니다. X로 가서 코드를 해주는데요. 여기 else if가 돼야 됩니다. 또 다른 명령이 있기 때문에 else if로 가서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거는 자, 애플리케이션을 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니티에서 실행을 할 때는 이게 종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됐는지 확인하려면 디버그의 로그로 콘솔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게임을 실행 파일로 만들어서 확인할 때는 분명히 확인이 될 거고요. 실행 파일에서는 X를 누르는 경우에 퀼이 딱 될 거니까. 근데 유니티 에디터에서 실행할 때는 퀼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디버그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행되는 상황을 한번 봅니다. 자, R을 누르면 다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X를 누르면 엑싯을 하는 건데 지금 유니티 에디터에서 실행했기 때문에 엑싯한 결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콘솔에 가보면 엑싯을 했다는 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 게임인 그 캐논 파이어 쪽에도 이제 종료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되니까 세이브하고 캐논 파이어에서도 종료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걸 위해서는 여기서도 이제 적절한 코드를 이제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종료 코드라든지 키보드 입력은 게임의 그 플레이어 쪽에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논 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캐논 쪽에서 넣을 때가 있는가 봐야 되는데 무브 캐논 쪽에 이제 집어넣을까요? 무브 캐논 쪽에 무브 캐논이 있으니까 무브 캐논 쪽에서 코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에디 스크립트 가보면 이제 에딧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키보드 입력을 받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인풋을 받은 게 자, get key down입니다. 이번에 escape이 있게 되면 자, escape은 새로운 씬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로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씬은 우리가 만들었던 자, 여기에 있는 씬을 한번 찾아가 보면 피니시라는 씬이 있습니다. 이 피니시라는 씬으로 넘어가도록 우리가 코드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는 자, 유니티 엔진 밑에 자, 씬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니까 이걸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escape를 누르는 경우에 자, 씬 매니저 밑에 로드 씬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finish라는 거를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플레이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막 이제 쏴봤고요. 그 다음에 escape를 누르면 이렇게 땅에 쏘면 해야 되고 여기 플로어에 하면 깎여야 되네. 깎이지가 않네요. 좀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 escape를 누른 경우에 새로운 시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넘어가야 되는데
자, 피니시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빌드 세팅에 들어가지 않는 거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실행 파일 만들려고 하면 어차피 빌드를 이제 해줘야 되니까 캐논 파일은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피니시를 add 해주고 스타트도 add 해줘야 되고요. 스타트는 맨 위로 가야 되겠고 캐논 파일은 밑으로 가야 되겠고요. 요 순서대로 실행되도록 이제 해줍니다. 자,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류가 있었으니까 스타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스타트하면 게임 시작을 하고요. 자, 게임 하기 싫으면 Escape 눌러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R 누르면 다시 제자리 가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에러가 나면 밑에 왼쪽 밑에 빨간색으로 나오는 글씨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해결을 해 갈 수가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게임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대포를 쏘는데 예를 들어 대포의 힘을 폴스를 좀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캐논이 이제 움직이는데 그 캐논의 스피드를 또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제 집어 넣어야 되는데 가장 쉽게 넣는 방법은 버튼을 이용하면 됩니다. 버튼을 이용하면 되는데 버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 Asset에서 게임 매니저 쪽에 코드를 좀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스피드를 조정하고 싶으면 자, 스피드를 조정하는 increase speed와 decrease speed라는 것을 추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public void로 해서 increase 자, increase speed를 이제 해주고요. 저희는 스피드를 플러스 해줍니다. 밑에는 자, public으로 decrease speed를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속도가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걸 해주려면 다시 여기다가 자, 속도를 조정하기 위한 버튼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캠퍼스에 가서 UI로 버튼을 하나 만드는데 자, 버튼 자, 얘는 스피드 업이라는 버튼이고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UI에서 버튼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스피드 다운이라는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자, 텍스트로 가서 속도를 이번에는 마이너스 업이니까 플러스 해야겠네요. 그냥 속도 플러스하고 자, 밑에는 속도를 마이너스로 해야 됩니다. 속도를 이번에는 마이너스 하는 걸로 이름을 이제 바꿔주고요. 얘를 원하는 위치로 이제 가져갑니다. 자, 속도를 바꿔주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속도가 얼마인지도 좀 궁금하잖아요. 속도가 얼마인지 궁금하니까 자, 그 속도 정보도 표시할 수가 있는 스피드라고 하는 텍스트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텍스트 만드는데 스피드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만들고요. 자, 맨 처음에 속도는 우리 얼마나 정했습니까? 게임 매니저 가면 요 속도를 10으로 정했네요. 10으로. 그럼 스피드를 10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 스피드 선택해가지고 움직여 봅니다. 움직여 보는데 얘가 속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또 스피드에 대한 텍스트가 또 하나 필요하겠네요. 자, 스피드에 대한 텍스트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현재 속도하고
이름을 붙입니다. 붙이고 그러니까 스피드 텍스트를 움직여서 원하는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 주고요. 자, 스피드라는 거는 잘 볼 수 있도록 이제 움직여 줍니다. 이걸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럼 속도를 이제 높이거나 내려야 되니까 요 버튼으로 가서 스피드 업인 경우는 자, 업을 하려면 여기 메시지 핸들러를 추가를 해야 되니까 자, 우리 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거는 게임 매니저 가는 거니까요. 자, 게임 매니저에 오브젝트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여기에 가서 보면 자, 게임 매니저에 increase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스피드 업이니까 increase 스피드를 이제 해줍니다. increase 스피드 해주고 스피드 다운인 경우는 메시지 핸들러 넣어주는데 자, 게임 매니저 쪽을 이제 갖고 오고요. 게임 매니저에 있는 decrease speed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제 잘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속도를 이제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자, 스피드 텍스트 말고 요 스피드를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요 스피드 조정은 게임 매니저에서 하는 게 좋겠죠. 게임 매니저에서 하는 게 좋으니까 게임 매니저 쪽에 코드를 또 바꾸어 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 텍스트에 스피드를 이제 바꾸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show speed라는 것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show speed는 show score처럼 이제 만들어 주면 되니까요. 자, show speed라는 기능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 스피드를 스트링으로 바꾸어서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show speed는 필요한 위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위치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요 스피드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려면 게임 매니저 쪽에서 초기화가 돼야죠. 요 스피드를 끌어다가 초기화하는 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속도가 바뀌는지 한번 봅니다. 이렇게 증가시키면 14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가 되고요. 20은 더 빠르게 되고요. 자, 이렇게 더 밑으로 하면 아주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3은 그리고 이쪽 플로우 쪽을 때렸을 때 점수가 이제 감점이 돼야 되니까 감점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지난번에 할 때 요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요 태그를 플로우를 했어야 되는데 플로우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요걸 수정하고 다시 한번 보면 감점되도록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재밌게 하려면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이제 포탄 속도도 조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포탄 속도 조정할 때 버튼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또 다른 또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캔버스에 있는 기능 중에 UI 기능 중에 슬라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더 직관적이니까 슬라이드로 한번 캐논이 이제 쏘는 포탄의 속도, 그러니까 분릿에 대한 슬라이드를 할까요? 얘를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자, 얘를 조정을 해야 되고, 얘는 300 이렇게 좀 널찍하게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슬라이드입니다. 슬라이더고 요 이름이 또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슬라이드에 대한 이름을 UI로 또 하나 만듭니다. 텍스트로 만들어서 자 분릿 false에 대한 걸로 이제 하고요. 자 현재 포탄 속도 조절 뭐 이렇게 해볼까요? 포탄 속도를 이제 조절을 할 텐데, 자 포탄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으로서 얘가 이제 필요합니다. 포탄 속도 조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고 실행을 하면 자 얘를 움직여서 포탄 속도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포탄 속도를 이제 조절하는데 지금은 코드가 뭐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포탄 속도 조절되는 거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 조금만 수정하면 포탄 속도가 조절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요 슬라이드에서 여기는 value 값을 내가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포탄은 예를 들어 지금 최대 값은 한 2000 할까요? 2000이고 최소 값은 100이고 우리 기본적으로 500을 넣었었죠. 요걸 이제 기본으로 해줍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최대값, 최소값. 최소값은 왼쪽에 있는 값이고 최대값은 오른쪽에 있는 값이고요. 현재 값은 value인데 500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게임 매니저에서 우리가 false는 500으로 했잖아요. 얘를 이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자, 요 게임 매니저에서 슬라이더가 값이 바뀔 때마다 여기는 메시지 핸들러가 이제 호출이 되는데 이름이 onValueChanged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변경될 때 얘가 이제 호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메시지 핸들러를 이제 더하고 메시지 핸들러에 더하기 위해서는 게임 매니저가 이제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이 포탄의 속도도 게임 매니저가 관리하니까 게임 매니저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해야 되는데 함수는 없으니까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 게임 매니저에서 자, 이번에는 이름을 이제 퍼블릭으로 해서 void로 하는데 자 이번에는 change false with slider라는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자, 슬라이드 이용해서 false 값을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 이 false 값을 바꿔주려면 슬라이드를 내가 갖고 와야 됩니다. 슬라이드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슬라이드에 접근하려면 먼저 이걸 사용하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니티 엔진 밑에 보면 U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이제 사용하겠다가 해줘야 되고 자, 요 UI는 자, 여기 자, 엉뚱한 거 이제 눌렀습니다. 요 UI는 탐색은 할 수는 없는데 그 유니티 엔진 밑에 있는 뭐 스트럭처라든지 뭐 패키지 같은 거겠죠. 그걸 사용한다고 이제 해주고 그 UI에 보면 자 슬라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슬라이더. 얘는 슬라이드인데 false를 담당하는 이제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이거 초기화 해준 다음에 false 담당하는 슬라이드에서 value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value 값을 갖고 와가지고 false에다가 이제 업데이트만 해주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getFalse 해가지고 false를 갖고 오잖아요. 갖고 올 때 아마 여기서 이제 갖고 올 텐데 자 여기 add false를 해주잖아요. 갖고 올 때 값이 여기서 바꿔줬으니까 갖고 올 때 값이 바뀌어서
포탄 속도가 이제 바뀌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게임 매니저 쪽에서 그 슬라이드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슬라이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분리 슬라이더를 갖다가 초기화를 해줍니다. 해줘서 최종적으로 한번 돌려봅니다. 포탄이 지금 이제 이 속도로 이제 발사가 됩니다. 얘를 확 올리면 그다지 속도가 조절되는 것 같지가 않네요. 자, 우리가 이제 코드를 아까 할 때 깜빡한 게 게임 매니저는 등록을 해줬는데 함수를 등록을 안 했습니다. 이 함수를 등록을 해줬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change false with slider를 이제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해줬기 때문에 null reference exception이라는 에러가 이제 떴습니다. 자, 이걸 수정해서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이 정도로 지금 포탄이 날아가고 있었고요. 이걸 확 올려서 보면 거의 총알처럼 포탄이 날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게임 구현은 다 끝이 났고요. 게임 구현이 다 끝이 났다면 그 다음에 우리 최종적으로 할 거는 빌드 앤 런을 해야죠. 자, 이걸 다음번에도 할 수 있도록 새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릴리즈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폴더 선택을 하고요. 자, 세이브 한 다음에 실행 파일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이제 더 할 것도 많아요. 그 배경음악도 좀 넣어야 되고 UI가 너무 또 복잡하기 때문에 이 UI를 더 보기 좋도록 또 이제 해줘야 되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 빌드를 할 때 약간 실수한 부분이 Deallocated 서버 쪽을 실수로 선택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돌리는 건 윈도우즈니까 그 윈도우 쪽에 이제 놓고 돌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폰트 넣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여기 다 했으면 이제 런을 눌러서 실행을 이제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게 런에 있기 때문에 자, 빌드 앤 런을 이제 해줍니다. 릴리즈 쪽에 선택을 해서 자, 빌드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만든 씬이 나왔고요. 점수를 계속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할 수도 있고 지금 점수를 포탄 속도를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게임이 질리면 Escape 눌러서 나가서 X 눌러서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2D 게임에 대해서도 3D 게임처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게임을 완성을 했습니다.